지지율을 지금 보면 이게 매직이야. 예, 특히 우리의 리얼미터 지지율 보면 야 이러다 붙겠어. 거의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자한당 지지율 올라오고 그냥 뭐 단자리예요. 리얼미터는 그런 상태고 오늘 한국갤럽 나왔는데 한 19% 차이 나는데 근데 추세는 있나 봐.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골든크로스가 절대 안 돼. 골든크로스가 안 나오고 또 벌어졌어. 그거 신기하대. 이게 대통령과의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이미지가 막 세진 않았지만 그런 좋은 것들을 하고 그러면은 대충 그래도 골든크로스 날 수도 있겠다. 뭐 네. 살짝. 근데 안 돼. 그러네요. 좀 벌어졌죠. 예, 안 되고 벌어지고 민주당도 살짝 떨어져요. 뭐 이제 리얼미터처럼 극단적이진 않지만 한국갤럽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떤 걸 보는 게 나은 거야? 이거 도대체가. 뭐 추세를 좀 보는 게 좋죠. 두 개 다 좀 보고 이제 장기적으로 추세를 좀 보는 게 좋은데 지금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소통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그다지 뭐 크게 못 받았던 거는 제 생각에는 약간 저도 이제 조금 봤는데 대통령이 받기 어려운 질문 같은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요? 팬클럽 같이. 네, 팬클럽 같이. 그렇게 해서 물론 짜고 치는 뭐 고수도 뭐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야, 그거는 뭐 이명박 최고였지.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약간 뭐 자화자찬식의 이런 소통이어서 물론 거기에 이제 감동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있고 맨 처음부터 이제 스쿨존에서 아이를 잃으신 그 부모님 나오셔가지고 울면서 이제 하는 장면도 있었고 몇몇 그 찡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뭐랄까요? 너무 찬양 일변도 같이 이제 이렇게 돼서 아니 그래도 분위기가 뭐 그런 거 하면 좀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되나? 뭐 그러니까 뭐랄까요? 예전에 박근혜가 그런 애들은 막 외교 비행기 타고 나가면 막 올라가고 그랬다고 한 몇 프로씩은 좀 거저 좀 먹자. 아유.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그 효과가 약간 반감한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지소미아가 이번 주 금요일이었잖아요. 지소미아 종료가 불안 심리가 생긴 거죠. 아 지소미아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럼 한번 지금 이제 됐어. 다음 주에 한번 보면은 부터 제가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아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지소미아. 네이버 아까 댓글 봤더니 뭐 걔네는 지소미아 해던 안 해던 욕일 텐데 지소미아 이제 해니까 더 욕해. 왜 왔다 갔다 봐라. 거기 그 못할 거면서 얘는 외교 무능이다 뭐 그러는데 저희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소미아를 하건 안 하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이 카드를 어떻게 썼냐라고 하는 이제 그걸 봐야지. 용도를 봐야지. 그럼 용도를 봐야지. 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욕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좀 모자르세요 다들. 이렇게 대답 주시는 거 보면 제가 이거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주에도 옆에 계셔서 봤겠지만 제가 블로그에 2019년 6월에 제가 포스팅한 게 그 유시민 씨하고 홍준표 씨 그 TV에서 토론회 했잖아. 100분 토론. 그거 보고서 그냥 포스팅을 하나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어디 링크가 됐는지 좌표가 찍혀가지고 욕이 계속 댓글이 달려서 지난주 토요일에 대박 났었어. 막 이거 왜 이래? 막 그러고서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다들 막 죽이려고 그러시더라고 저를. 근데 저는 뭐 댓글을 하지 마세요. 아니 댓글 달 그것도 없었는데 뭐 좋은 댓글 조금은 있었어요. 뭐 옳은 말이다 뭐 있었는데 나머지는 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지소미아처럼 아니 그러니까 욕을 달고 싶을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욕을 달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그냥 내 편이 아니니까 욕을 쓰는 건데 그렇게 다셔봐야 너희 편만 좋아해요. 우리는 중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도층들이 좀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저는 지소미아 같은 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해결을 했잖아. 어쨌거나. 예. 그랬으니까 뭐 중도 쪽에서도 좀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쁜 점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중도 보수 그런 애들. 그렇죠. 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집권 이제 후반기를 맞게 되면서 정책 기조가
조금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지, 변해야지. 상반기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지지층 중심의 정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득 주도 성장서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처음엔 좀 세게 가야지.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 후반기로 가면서 중도층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를 연장을 안 하고 중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지층은 뭐 열광하겠죠. 근데 중도층은 불안한 심리가 뭐 또 그런 게 생길 수 있더라고. 있죠. 생길 수 그게 있어요. 현실이야 보면. 그리고 미국도 그렇게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언제 그랬는 듯이 아무 짓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뭐 당연히 반발을 할 거고 미국이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연장했다 이렇게 조건부로 연장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진보 쪽에서 약간 소폭의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중도층에서는 지지율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로스로 보면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것도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도 약간 접고 속도 조절해야 그렇지. 된다는 속도 거. 조절해야지.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이것도 구성을 다시 짜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뭐 부동산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뭐랄까요 경기를 부동산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토목공사들 내년에 이제 예산 배치해 놓은 것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약간 중도층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대가 좀 덜 나오는 쪽으로 정책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바뀌어진 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했는데 진보 측이 다 이탈해 버렸잖아요. 맞아. 실망해가지고. 그게 부동화돼 버리고 이제 지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진보층은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중도 위주의 정책을 쓴다 해서 이탈을 하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런 기조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총리 인선인데 총리 인선에 지금 뭐 진영 지금 행안부 장관, 진영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김진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중립적인 에이, 사람들, 진표? 이런 하지 마. 이런 사람들 됐어. 얘기가 지금 나오고 무슨 있습니다. 중립이야 그게. 똥파리 쪽이지. 그래서 에이, 됐어. 김진표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상징적인 거거든요. 아니 상징적이라도 그래서-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이낙연 총리 얼마 잘했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하면은 빛이 나는 잘해. 근데 김진표 대통령이 같은 빛이 사람은 난다.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그런 총리 인선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중립적인, 그러니까 중도층이 선호할 만한 그리고 뭐 청문회 뭐 통과해야 되는 게 좀 지상 과제이긴 하니까요. 그런 정치인 중에 시키면 되지. 그런 사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 후반부는 그런 식으로 뭐 민생 문제나 이런 이미지 같은 것들은 중도적으로 가고 이런 거 총선 끝나고 하면 안 되나? 총리 그런 거? 이낙연을 등판시켜야 되니까 지금. 총리 그러니까. 그것 갖고 또 어그로 끌고 그러면 또 짜증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고민 중일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이낙연 그러니까 정권만 보면은 그냥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이낙연을 총선에 투입 안 시키고.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개인적인 야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공헌을 해서 당내에서 자기 지분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겠죠. 그러면은 청와대에서도 말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좀 잘 그런 게 이쪽은 빛나고 저쪽에서 까먹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잘 밸런스 조절을 좀 했으면 좋겠고. 예. 하여튼 지금 방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소미아가 이게 계약이 됐잖아 어쨌거나. 연장이 된 거죠. 그러면은 미국 쪽은 일본한테 돈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해줬잖아 이 종건난이구나 이 외놈들아. 그래서 돈 더 내놔라 그럴 것 같아. 그럴 그래도 수 있어요. 우리가 원쿠션으로 엿을 드린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네. 그럴 수 있어요. 너희가 부탁을 해서 온 거 아니야. 미국 형들이 일본 애들이 꼰질러서 온 거잖아요. 쟤네 봐요. 쟤네 안 해준대요. 막 그러니까 미국 형들이 와서 어르렁 해가지고 우리가 해줬더니 그럼 이제 수고비를 받으셔야지. 그렇죠. 땀 흘렸는데
월급비 받으셔야지. 이 새끼 엿 먹어봐라, 씨.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소미아 가지고 깐족된 게 있어요. 미국 가가지고 그렇지.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지금 많이 기울었다. 뭐 붙으려 그런다. 뭐 그러면서. 얘네는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미국을 기본적으로 반미 정권이다. 봐라 지소미아 하는 거 봐라. 내 손에 장이 찢진다. 장 찢진다는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얘네 무조건 그건 탈퇴할 거다. 이거 알면서도 이정현 씨 저작권 있는 거야. 그거 쓰지 마, 장지진. 니네가 아무리 뭐라 그래봐라. 쟤네 탈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그래 알았어 우리 탈퇴할게라는 거는 1차원적인 거고 2차원적인 거는 이렇게 진짜 이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냥 감정적으로 보면 시원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안 하면 되지 뭐.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 했으면 이미 좋겠지만은. 전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우리도 머리라는 걸 쓴 거야. 그래서 이걸 카드로 써야겠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일본 애들이 깐족된 게 우리를 친북, 친중 쪽으로 이제 몰고 가고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동맹 균열을 좀 바랬을 텐데 어찌됐든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그 말이 이제 허언이 된 거죠. 그러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아니네. 아니대로 안 됐네. 어. 그럼 어떻게 해? 돈 네가 내야지. 돈 내야지. 돈 내야지. 한국에서 낼 거 좀 더 내줘. 한국은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린 가오 잡아줬잖아. 나는 형. 진짜 일본 애들 생각하면 어.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형 얼굴 그러니까 봐서 내가 참는다. 형이니까 한다는 거지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5억 원 못 내. 그래. 예, 그건 알아도. 그건 알았어. 그러면 5조 일본한테 5조. 5억 달러. 5억 5억 달러. 달러. 5억 달러. 5억 원 내가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한테 받으셔. 김현중이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해. 글쎄. 알았어 그러면. 내년에 일본은 이제 우리가 드린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럼 8억 달러까지 지금 올라 있어요. 일본은 잘 사니까. 그럼 얘네 밀가루 수입하는 거하고 방위비하고. 야, 2020년에 일본 대박 나겠다.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구나 맞아. 밀가루 아니고 옥수수 왕창 사야지 방위비 이제 우리 것까지 해가지고 내주시면은 이제 일본은 재밌겠다. 그리고 우리는 지소미아 어디 해가지고 어디 찢어지겠다. 어디 찢어지겠어. 지소미아 하고 북한 정부 안 주면 돼. 그렇지. 달라고 하면 안 주면 돼. 아니 줘도 돼. 우리 북한이랑 이제 아니 강제 조항이 없어요. 글쎄요 없는데 안 주면 이제 뭐 금강산도 하고 그래 바쁘니까 뭐 달라 그러면 줄게. 그냥 가져가라 또. 형들 부르지 말고 삐지지 말고 잘 됐네요. 그렇게 보니까. 예. 여의고 감정적으로 보면 막 좀 실망스럽고 이거 잘 짰는데 이거 누가 짰는지 일본한테 큰 선물을 드렸어. 빅엿을 빅엿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잘 먹어.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요거 뭐 당연한 거지만 뭐 여러 이제 불출마들이 여야에서 이제 의원들이 나와요. 네. 그래도 뭐 우린 1차적으로 이철이하고 저기 표창원 씨가 얘기를 한번 했었고 시작을 해서 근데 뭐 여러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감명 깊은 게 임종석 네. 불출마 선언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386. 네. 불출마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이런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욕심 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좀 빠져준다. 뭐 물론 또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번 총선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를 또 4년 뒤로 물리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요번에 정말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협조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되게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 이 신호탄으로 민주당은 정말로 이해찬이 얘기한 거대로 아주 새롭고 신선한 그 멤버들로 총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지. 정말로. 반면에 우리 황교안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지금 난리가 났어. 서로 싸우느라고 한 명 나왔잖아. 불출마 선언한 그 돈 많으신 분. 그 의원 김세현 의원. 예. 김세현 의원 한 재산 신고했는데 1,000억이래. 돈 많어. 맞죠. 근데 5선 의원인가 그렇더라고. 삼선인가? 아버지가 거기서 5선. 아버지 그러니까 8선했어요. 그 지역에서. 금정. 지역이 어디야? 부산 금정.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대를 물려서 정치를 하는 게 어제 저기 언론인 이병로 씨하고 얘기했는데 진짜 일본 같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아버지 거 받고 그런 거 있어. 지금 아베가 그렇지.
기시 노부스케 어. 노부스케라고 A급 전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총리였죠. 이렇게 전후 초대 총리. 유산처럼 내려온다 그 정치력이. 그 집안은 정치하는 집안. 신기해. 예. 근데 이제 그 지역도 그래서 이제 잡은 그 김세현 국회의원도 이제 어찌 보면은 좀 불출마 선언을 세게 한 상황인데 씨도 안 먹히지. 좀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너 돈 많아서 그런가 본데 너만 나가. 거의 그 분위기로 그냥 묻혔어. 불출마 그냥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참 안습이죠 지금. 저쪽은 되는 집은 계속 되고 안 되는 집은 막 계속 안 되고. 얘네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적 쇄신 내지는 뭐 기득권을 버리는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될 때가 지금 지지율 격차가 반 아닙니까? 지금 한국 갤럽에서 갤럽 기준으로 보면 지금 40대 21이거든요. 지지율이. 그러면 더 뼈를 깎는 각오, 더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제 감동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김세현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불출마했는데 바보 됐어요. 이 사람. 그냥 사라졌어. 네, 그냥 불출마 선언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리고 지금 합의 8선인데 아버지까지 이었어.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앞서서. 여의도 연구원 원장인데 여의도 연구원이 예전에 한참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신한국당 잘 나갈 때는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잘 갤럽보다 맞췄지. 더 정확하다고 그랬었어요. 맞아.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맞아. 싱크탱크가 지금 움직였다고. 근데 지난번 선거 때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경선을 했었지 않습니까? 친박 감별사들이 데이터를 오염시켰어. 그래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이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조작소가 돼버린. 오히려. 그래가지고 망쳤네. 그것 때문에 망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김세현이 지금 다 망가뜨렸어. 자 불출마 선언하면서도 내 여의도 연구원 직책은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라고 지금 호언장담을 한 상태인데 새누리당 자한당 일각에서는 저건 해당 행위를 했으니 좀비라고 했잖아요. 자기들한테. 여의도 연구원에서 쫓아버려야 된다. 연구원 해직시켜야 된다. 잘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세현 같은 사람이 충신이거든요. 아니 뭐 의도에 어떻든 뭐 백그라운드 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하여튼 안 나간다고 용기를 냈어. 안 나간다고 하면서 나는 당을 위해서 끝까지 그래도 헌신을 해서 정확하게 FM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해당 행위에 따로 내쫓으면 그 자리에다가 또 누구를 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 있는 사람을 심어가지고 데이터 장난치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당내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판인데 지금 선거를 그러니까 선거 전쟁 아닙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부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합지도를 데리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럼 안에부터 정리를 하고 칠사람 치고 시스템을 개혁하고 뭔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전략도 짜고 사람도 제대로 배치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내가 봤을 땐 잠 못 자고 이거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지금 다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풍찬 노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계속 우스갯소리를 부르는 거야. 지소미아를 왜 했냐. 황교안 대표 살려주려고 한 거다. 왜냐. 황교안 대표가 있어야지 총선을 말아먹으니까. 이거 지소미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괴시켜버렸어. 그럼 황교안 대표가 탄력받고 갈 거 아닙니까? 저 민주당 저 말도 안 듣고 저런 놈들 내가 끝까지 이거 단식 투쟁하고 장애 투쟁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다고 내부에서도.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말하자면은 적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원하는 리더라고 황교안 나경원 조가 이게 잠깐만 이게 또 웃겨지네. 지소미아가 일본한테 엿을 줬더니 이 영향이 일본한만 간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말하는 친일 성향의 황교안과 나경원에게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또 엿을 주네. 예. 예, 그 얘네
어떤 자한당의 황교안 나경원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게 됐네요. 그렇게 됐죠. 하여튼 뭐 니네가 그래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원하시니 야당 말도 좀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면을 세워줬어. 투쟁의 성과를 갖다 드린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저희가 말은 안 그렇게 했지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얘도 황교안도 조선일보처럼 하면 되겠다. 거 봐라,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내가 이거 단식 안 했으면 얼어 죽었어 봐라. 이거 못한다. 내가 살아가지고 단식을 하니까 얘네가 겁을 먹었다. 겁을 먹어서 지소미아를 원래 종료하려고 했는데 종료를 안 하고 물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 내가 단식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그렇지. 돼. 이거거든요. 무조건 1승 하신 거예요. 1승 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1승. 무너지면 안 된다. 이 체제가. 1승. 총선까지 가야 돼. 이 체제가. 그래요. 나머지 또 여러 안이 있는데 그거는 안 돼요. 패스트트랙은 안 돼요. 선생님, 그거는 못 해드리고요. 이런 거 가져와. 이런 건 해드릴게. 그래서 짠짠바리는 많이 해드릴게요. 이렇게 망하는 나라들 보면은 뭐 고려의 정몽주도 있었고, 하여튼 나라가 국운이 기울 때는 꼭 충신들이 있긴 있어요. 뭐 백제, 계백 뭐 그렇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난세 영웅들이. 김재현 의원은 충신으로 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뭐 집권 세력 뭐 왕실이 못 받아들이든지 조정 신료가 못 받아들이든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신은 외롭게 그냥 전사하는 거죠. 끝. 그리고 이제 국군이 이제 쇠퇴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역사는. 자한당 하는 걸 보면은 참 풍전등화 같습니다. 풍전등화. 풍전등화 같습니다. 걱정 많이 되세요? 걱정 많이 되죠. 빨리 가입해. 지금이라도 해서 힘을 실어드려. 가입하고 싶으면 돼요. 진짜. 이거 지금 단식하실 때 좀 한 표라도 한 손이라도 더 넣어드려야지. 간헐적 단식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농구하고 무릎 아프니까 간헐적 단식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체중을 줄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백년전쟁 이 다큐 그 민족연구소에서 만든 거죠. 그거. 민족문제연구소. 그거 다큐 괜찮아요. 네. 잘 만들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아마 그 방송을 뭐 못하게 막은. 그거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RTV라고 있어요. 시민방송이라고. 시민방송에서는 틀었죠. 틀었는데 이제 방통위 제재를 받았죠. 제재를 받았.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해가지고 제재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시민방송 측에서 이제 소송을 건 거죠. 그렇지. 이게 왜 못 틀릴 거냐? 이건 사실인데. 3심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1심, 2심에서는 방통위의 제재가 합당하다. 1, 2심을 다 줬어. 다 줬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뒤집었죠. 파기환송돼가지고 다시 검토하라고 끝났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백년전쟁 그거예요.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승만 박정희 그때 정치 이야기인데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앙대 교수님 한 분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역사는 옛날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막 고리고 막 호랑이 담배 피는 그런 역사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보통 공부를 하면은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한대요. 근현대사를 공부한대. 그렇죠. 근현대사를 아는 게 중요하지 너무 옛날 거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완전히 거꾸로잖아. 그 시험에 안 나와 근현대사는. 그리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 근현대사는. 그 뭐 진도도 안 나갔어 우리 때는. 그러니까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도 안 나오고 보통 이제 고려, 조선 막 그런 거 조선이 많이 나와. 대부분 조선이 많이 나오고 고려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그런 거 진짜 막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얘기만 하는데 이 백년전쟁 같은 거는 정말 근현대사의 우리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라서 아마 유튜브 치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은 왜 걔네들이 못하게 했나가 딱 느낌이 올 정도로 구성은 되게 세게 잘 했어요. 아주 세게. 그래서
지금 역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인데요. 역사가 사실은 상고사, 그러니까 고대사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사실과 좀 맞아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높죠. 왜곡이 되지. 왜곡된 역사의 가능성이 손을 있어요. 많이 타잖아. 왜냐하면 사료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에서 이걸 조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누군가 집필자의 왜곡된 시각에 의해서 역사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 거를 이제 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게 중국 역사밖에 없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짧게 기록을 했겠지. 네. 주변 국가에 대한 네. 걸. 그런 것들로 이제 유출을. 근데 잘 썼겠냐고 그걸. 잘 써줬겠어 우리를. 네. 오랑캐로 썼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해석상에 이제 문제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근현대사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각들이 있다고요. 여러 시각들이 있고 자료도 많이 나와 있고 많이 남아 있고 또 다 살아 있잖아. 그리고 당시 데이터베이스화도 돼 사람들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학자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거에 정합성은 근현대사가 더 확실하죠. 더 확실하지 그거는. 다만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나 저나 역사를 배울 때는 벌써 뭐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때는 독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라는 게 있었어. 국사는 나라에서 편찬했다고. 나도 그때는. 그걸로 배운 건가? 그럼 국사책 하나 갖고 배운 거예요. 우리 국사책 하나. 사회자님이나 우리나 하나 갖고 배운 거야. 전국이. 누가 편찬했겠어. 야 사람들이 서당 다니는 줄 알겠다. 전두환 노태우 친한 애들이 썼던 거야.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그래서 안 낸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출제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 뒤에 조금 나왔는데 그렇게 뭐 많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그러니까 근현대사라는 건 6.25 때서부터 그러니까 또 일제시대 때서부터의 시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왜곡된 게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된 이후에는 사실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었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지금 검정 교과서라는 게 거꾸로 돌아가고 박근혜 때 하려다가 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 교과서를 이 학교 틀리고 저 학교 틀리고 다 틀리다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래도 그 우리 검정 교과서 같이 그 막 저쪽에 편향된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지. 이제는. 잘 됐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정확한. 근데 역사를 애들이 아나? 근현대사를 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백년 전쟁 봐 다. 시험에 안 나오고. 여기 애들 그래서 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 애들은 그런 봐라. 정치적인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적으로 확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편향된 말하자면은 이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빼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거를 근데 시험 문제에 나와서 정답으로 말했을 때 정치적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시험 문제에서 안 내는 건데 저는 거꾸로 아이들한테 정확한 역사의 어떤 가치관들을 많이 다양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보는 힘을 길러줘야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당연한 거겠지만 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교육한다는 거 자체가 쫄리거든 얘네가. 엄청 쫄리기 때문에 그거 드러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빼고 하자는 거예요. 자꾸 빼려 그러지. 쫄릴 수밖에 없잖아. 뻔한데 뭐. 그래서 하여튼 뭐 백년 전쟁도 이제는 조금 뭐 기회 되시면은 좀 찾아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시면 짧아요. 그렇게 안 길어. 그래서 한번 보시면 괜찮아. 대법원의 판결이 유의미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1, 2심의 판결로 보면은 백년 전쟁은 왜곡된 정보였어요. 아유, 그건 안 되지. 왜곡된 정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니까 그걸 보면은 뭐 하여튼 법적인 판단은 잘못된 정보를 보는 거니까 잘못된 사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법원의 판결로 이거는 할 수 있는 이야기, 가능한 이야기, 약간의 과장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크게 전체적으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맘 놓고 보셔도 됩니다. 나는 법이 그렇게 막 1, 2심 막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진짜 썩었어. 왜냐하면 대법원 이제 구성이 틀려지니까. 아니 근데 1, 2심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법이 되게 정의로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이게 그럴 수가 없어. 법이 인간이 태어나서 법이 생긴 건데 어떻게 법이 우리 위에 군림할 수가 있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법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하죠. 그럼 최소한의 도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어긋났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법에 들어왔다 그래서 선언은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규정해 놓은 게 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너머에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도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아파트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법법 그랬는데 법 앞에 있는 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제 이야기들이. 아파트 관리법 그런 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는데 무조건 법 이렇게 해서 일하면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법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 법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좀 그 나의 도구를 써야지 법을 지키려고 어떻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인생 쓸쓸해져. 법 지키면서 살면. 인생을 재밌게 사세요. 법에 어긋나지 않게. 뒤에 그게 붙어야지. 좀 피해 주지 않게.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이상하게 오작동이 날 수. 아니 학자들이 그 근현대사를 분석을 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법이 이거를 옳고 그름을 너희가 왜 판단하냐고 이걸. 이건 컨텐츠인데 웃기고 자빠졌네. 난 이거 자체가 웃겨 난 그냥. 그리고 100년 전쟁은 맞아 내가 볼 때. 그냥 봐도 돼. 법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근현대사에 아주 법으로 사람을 죽인 사법살인의 아픈 추억이 있었죠. 인혁당 사건이라고. 김기춘 아니야? 그때 인발부가 돼 있었어. 그래서 그때 재야 인사들을 반체제 운동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 그럼 사형 언도를 하고 그 다음날 총살시켜. 다 죽여. 다음날 죽였어. 다음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빨갱이도 치욕의 이렇게 역사죠. 빨갱이야 빨갱이. 사법부 치욕의 역사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판사들이 정말 양심에 따라서 이걸 판결을 했을까? 지금 판사 살아 있어? 그건 추정 안 해봤어요. 끄집어내. 인터뷰 따. 네, 그래서 뉴스타파. 그래서, 지난번 미안했다. 그래서 법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럼. 다만 법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상식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법의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이 아직 우리 상식을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너무 시대착오적으로.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그렇게 막 역동적이질 않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걸 우리가 막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한다고. 그게 법이야. 법이 뭐라고 뭐 이걸 막 종교처럼 막 여기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큰일 나. 인생 조져요. 그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고. 네.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서 연예계 뉴스 하나 네. 한번 물어볼게요. 네. 미키정 아세요? 미키정? 몰라요. 하리수 남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리수는 알아요. 네, 하리수 알죠? 네. 하리수 전 남편이에요. 아 전 남편이에요? 네, 두 번 결혼했어요? 하리수가? 아니지. 하리수는 한 번 했는데 오늘 이 전 남편 미키정 씨가 네. 재혼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 보통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신 게 검색어에 떴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성을 남성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자신의 그 의학의 힘을 빌려서 여성이 되는 그 트랜스젠더에 네. 대한 소견이 있습니까? 연예계 뉴스예요. 연예계 뉴스. 연예계 뉴스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아니 미키정을 통한 연예계 뉴스를 한번 성 감수성에 대한 얘기예요. 차별 금지적 그런 얘기 같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게이 레즈비언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종교 기독교. 네, 맞죠? 기독교. 네, 기독교입니다. 좋아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문명 사회잖아요. 그렇지. 문명 사회니까 그 이후로 성적인 취향성 때문에 차별받아야 되는 건 또 그건 다른 문제 같아요. 저는 뭐 그거 찬성하고 싶은 생각 없고 뭐 무지개 축제 뭐 있죠. 예, 그런 거 저는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저는 불편해. 불편은 할 수 있지. 불편해. 그건 뭐 개인적인 보고 싶지가 않아. 개인적인 기호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취업이 뭐 안 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다든가, 이런 게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별을 두고 인식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차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반대예요. 그건 반대. 맞아요. 아니 그거는 우리도 이렇게 좀 사회적 교육을 막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막 봤잖아 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할 수 있지. 그걸 뭐 저는 완전히 클리어한데요. 뭐 그렇게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기호성을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또 다른 사회의 차별로 작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막 몰고 이제 종교적으로 늘 나오는 막 지옥불에 막 몰아넣으려 이런 행위는 하지 말자는 거지. 괜히 그냥 보기 안 좋다라고 각자 생각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럼요. 하리수 씨는 좋아했어요? 연예인으로서 어땠어요? 예쁘잖아요. 예쁜데 좀 너무 좀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발언은 아닌 것 같고 예쁘잖아. 예쁜 건 뭐 인정해요. 예. 근데 근데 당시에는 최근에는 얼굴을 그렇지. 아니 근데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땐 진짜 센세이션했어. 그 클로즈업 하면 예쁜 여자 클로즈업 딱 했는데 목젖이 꿀꺽하고 넘어가는 화장품 광고. 거기까지는 돼요. 그걸로 데뷔했었거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도도 빨간 통팬이야. 거기까지 못 봤어. 그때가 최고였어. 최고. 정말 리즈 하리수 때. 그냥 예쁜 여자가 클로즈업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랬는데 목젖이 꿀꺽 넘어가면서 뭐 새빨간 거짓말인가 뭐 그런 걸로 광고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연예인이 되셨는데 여하간 그분이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미키 정이라는 분이고. 그 하리수는 그 주민등록도 이렇게 바꿨나요? 바꿨어요. 여자가 됐어요. 예, 그게 됐어. 그렇지. 동성끼리는 우리가 그래서 그때 막 댓글 엄청 나왔어. 야, 이쁘고 볼 일이다. 이게 됐냐?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여성이 됐어요. 주민등록증도 다 고쳐졌어요. 그래서 했는데 오늘 또 쿨하게 미키정 전 남편 결혼에 축하한다. 축하의 메시지를 또 쿨하시네. 자기가 너 일정이 있어서 결혼식은 참석 못했지만 축하한다라는 그런 거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더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연예계 뉴스로 오늘 갑자기 검색어가 떴더라고. 저도 검색해요. 미키정 맞지? 눌러볼 틈이 없었어요. 지소미아 때문에. 그렇지. 그거 지소미아 계속 트래킹.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전 지소미아랑 이 어목한 검색어 밑에 미키정이 똥 들어와가지고. 대단하네요. 그래서 세긴 세네. 그러면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 주간 소식은 한 요 정도에서 마치고 우리가 특집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죠? 특집은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또 지소미아가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예측은 내부 속으로는 좀 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뭐 상상은 했었는데 뭐 드러내놓고 얘기는 못했죠. 그렇지. 그냥 당연히 이제 지소미아는 파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죠? 카드를 쓸 것이다까지 예상을 했지. 지소미아가 뭐 거의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어찌됐든 오늘 특집은 뭐냐면은 일본이 로비를 잘해요. 일본 로비. 미국에. 우리도 로비 잘하는데. 민간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로비를 하고 미국도 로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못하는 일들을 민간이 해내고 있어요. 이거 하고 일본의 로비, 미국 로비. 미국하고 한국의 로비, 일본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하고 영화 미드웨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지금 미국의 박스 오피스 1위입니다. 어우. 근데 일본의 그 로비가 영화 이거 한 편 때문에 좀 약간 데미지를 받는. 미드웨이 해전 아니야? 미드웨이 해전이죠. 맞죠. 미드웨이 해전 잠깐 보고 지금 영화 미드웨이가 지금 히트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 한번 뭐 연결이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보니까 특집이 요번에는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도 많은데 질이 좋아. 그래가지고 제발 좀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질이 좋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특집편으로 이어집니다.